하셔야 돼요. 네. 10월 23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주시느라고 학생들 많으십니다. 제 처가 그러는데 이 시간에 10시에 나오는 건 그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가능을 뚫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쉬운 일인가요? 지난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3년에 걸린 책이 이렇게 사전처럼 나왔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만 빼면 질풍노도라고. 그죠?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또 다 몰라요. 자료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책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질풍노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점도가 될 것 같고요. 책은 잘 안 팔릴 거예요. 전공하시는 분들만 이제 사서 보시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책은 노발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환상, 삶, 죽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수업하고 있는 테마하고 잘 어울리는 작품이고요. 노발리스의 푸른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요거는 사람을 구태여 이제 찍는다면 게테입니다. 게테가 한 10년간에 젊었을 때, 이 사람은 83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우스트를 한 40년 걸려서 죽을 때까지 썼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고, 전 세계에 아마 섹스만큼이나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테식이라는 말이고, 그거보다 앞서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만하고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게테의 선배예요.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루소 같은 사람이에요. 루소가 인류에 미친 영향이 아주 무지막대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과학이나 이성을 발견해 놓고 너무 좋아서 예를 들면 자연을 막 침탈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류가 경고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 자연은 너와 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을 침탈하고 그렇게 파괴시키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 책이에요. 이거하고 질풍노도하고 낭만주의라는 책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누를 했는데 결국 자연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건 이제 아이누에 사용하는 문양인데 아마도 올빼미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우리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 페이지 정도나 좀 읽겠습니다. 게테가 누가 받아 적었어요. 게테하고 대화한 거를 그걸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자연, 우리는 그녀의 둘러싸인 채 그녀의 품에 안겨 있다. 그녀에게서 탈출하려고 해봤자 또 더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거나 경고하지도 않은 채 춤의 순환 속으로 우리를 맞이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다. 우리가 피곤해서 그 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녀는 앞으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낼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존재했던 것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모든 것은 새롭지만 앞으로는 이내 낡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내부에 살게 되겠지만 그녀에게 우리는 이방인일 것이다. 그녀는 우리와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녀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좀 건너뛰어서요. 그녀는 연극 한 편을 연기한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그것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연기한다. 그녀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성장, 운동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전진하지 않는다. 그녀는 영원히 스스로 변신하고 잠시도 서 있지 않는다. 좀 건너뛰어서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또한 자연이다. 천연 그대로의 무딘조차도 무엇인가 그녀의 천재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그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서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창조물들을 무로부터 뿜어냈고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뿜어냈고
그것들에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달릴 뿐이고 그녀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드라마는 앞으로도 새로울 것인데 왜냐하면 그녀가 항상 새로운 관중을 창조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가장 공평한 발명품이고 죽음은 훌륭한 솜씨이며 그 덕분에 자연은 훨씬 많은 생명을 창조해내게 될 것이다. 하나 더 있네요. 한 2페이지 건너뛰어서 그녀는 전체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고 영원히 나아갈 수 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녀는 수천 가지 이름과 용어로 스스로를 숨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패러그래프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제가 좋아서 책 나온 거 기념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 가면 자연관이 또 달라져요. 낭만주의 들어가면 자연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연 안에서 인생을 봐요. 삶을 봐요. 자연의 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연관도 참 대단하고 우리 공부하는 거고 연관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뒤이어서 지난번에 하던 수업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정보를 좀 드릴 테고요. 그 중에 일부만 지난번에 이제 아이누의 작품을 읽어봤고요.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짧은 거 한두 개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니시안 샤만이라는 걸 했던데 여기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할 겁니다. 시베리아하고 그 다음에 만주라고 했다 어렸을 때 혼났습니다. 만주라는 건 일본인들이 쓰던 단어로 쓰면 안 됩니다. 만족.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니시안 샤만이 있게 된 허저족, 혁철이족 등등등등. 그래서 제 욕심은 그 시베리아하고 중국하고 이쪽에 그 누구죠? 아이누하고 그렇게 한번 쭉 보려고 했었는데 시베리아도 저 유럽 쪽으로 가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우리 그 주제하고 관련된 것만 쭉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또 길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나 이런 거를 또 아이누 것처럼 작품을 번역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하고 이집트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에 앞에 거는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거는 지금 같이 모여 사진 찍고 이제 기념사진 찍고 그런다는데 그까지 포함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속 모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10번째 시간은. 이제 모자라면 그 앞에 것까지 1타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분 안 남겠죠? 1타임째 가면은 어쨌건 저 혼자서 하겠습니다. 아이누였고요. 조금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 딱딱하긴 한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좀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에 이거 공부하면서 뭐를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저 나름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 1번이 시베리아 퉁구스 이런 민족들의 곰 신화를 가져와봤습니다. 좀 이따가 지도에서 어느 지역, 어느 곳 위치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시니츠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연과 인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칼이 나타나면서 그 대칭성을 깬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꼭 좀 한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시베리아의 퉁구스어분들의 그 족들의 그 곰신화가 있길래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야기거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 유럽 쪽으로 한참 쭉 가서 그쪽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가 좀 넓잖아요. 일본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유럽까지 가니까 또 다른 시베리아. 요거는 이제 우리 위쪽이죠. 극동이라고 하는 그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중간쯤 되는 유럽 쪽에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로치, 울치, 우데게, 나나이, 에벤크, 베벤조. 한두 개씩만 보도록 할게요. 나 검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봤었던 요겁니다. 요걸 봤고 오늘 요걸 볼 겁니다. 허저족에 어떤 신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만주족에는 이게 유명해요. 천궁대전이라고 하고, 그 중국어 저기를 말하는 고처구 우러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니시안 샤먼인데, 여기에는 우리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주로 이제 영웅들의 영웅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죽음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는가 눈여겨 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건 건너뛰고요. 번역된 지가 좀 돼 있는데 그 번역이 아직은 좀 줘야 합니다. 요건 우리는 요건 볼 겁니다. 니시안 샤먼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저조, 요 만투머르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작품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들처럼 요것도 영웅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건너뛸 거고요. 만투머르칸이나 이런 것도 건너뛸 거고, 그 다음에 아이밀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죠? 올빼미 신의 노래 봤죠? 어떤 봄의 노래 봤죠? 오늘 시간 내면 요거 짧은 거 2개 정도, 그것도 이제 PPT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요것도 요런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처럼 천국천이나 만투머르칸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여서 우리 주제하고는 크게 좀 벗어나 있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3가지를 나누면 극동 머릿속에 짐작되는 사진이 또 다르게 나와서 한 번 더 볼까요?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그룹하고 요 그룹하고 제일 멋있는 건 이거예요. 일본의 원주민들, 아이누,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처럼. 번역이 돼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해놓고 이게 책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고, 저는 이제 연구소에 가니까 있길래 대충만 이제 수업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만 훑어보고 왔습니다. 요거 다. 이제 그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요 사람들 퉁구수어 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이누 살았고요. 요 사람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다 6부족의 이야기들. 극동의 9개 주군요. 여기 요기까지 9개 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딘지 아시겠죠? 아래 밑에 일본 있고, 바로 이쪽에 우리나라 있고.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유럽에 가까워서, 아까 두 번째 시베리아, 유럽 쪽에 가까운, 여기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의 곰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오로치족부터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이누 여기 살았고, 여기도 또 다른 그 민족이 좀 살아요. 오로치가 여기 살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도 살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곰신화가 있는지, 그렇죠? 서로 뭐 여기서 가까우니까 곰신화가 있을 것 같으죠. 옛날 버전인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머릿속에 예상하는 거고 다 달리.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방법 있죠, 뭐. 여기 사람들의 동시나를 짧게 요약해갖고, 한 PPT 한 장면 정도씩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잘못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소개만 시켜드리고,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쪽에, 주로 이제 요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요 지역하고, 요 까만 색깔 해놓은데, 그런 데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에벤족은 저쪽에, 여기 캄차카반도였었나요? 네, 이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공부했던 아이누족, 그 사람들하고, 그 위에 또 이브이족하고 그들도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의 신화들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에 이 책을 쭉 한번 봤는데, 한 40권짜리 계획했는데 지금 12권까지가 나와갖고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짧아요, 이야기.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쭉 이제 읽어봤는데, 우리 수업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껴놨습니다. 도서관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시베리아 그 광활한 벌판에 어떤 신화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게 좀 궁금해서 마침 외대에서 러시아 거 사람들이 하길래 뒤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 그러고 제가 그렇게 받아봤어요. 목차만. 수업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역시 이 수업에서는 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기회는 참 좋은데 제가 책 낸 지만지라고 하는 것하고 외대하고 그걸 내려갖고 만들어냈는데 안 팔리고 그러니까 참 좋은 내용이 그런데 그냥 뒤에 거는 낼 생각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교수들이 학자들이 매달렸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뒤져보니까 크게 우리 수업하고 역시 이것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근데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 앞에 거는 이거는 이게 분명하고 제가 여기서 또 찾다가 필요한 것만 몇 권 샀어요. 그 다음에 만시족, 이제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갔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에 투바족, 하카스족. 조금 아까 이야기한 이 사람들, 이 책이나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신화 모임에서 공부한 책들인데, 이만한 작품들이 없는 거예요. 마나스, 알파미시, 게세르, 장가르 이런 것들 만한 작품이 없으니까 짧아서 줄거리를 무슨 요약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그런 작품이 없는 거고 돌이켜보니까 역시 이게 대단한 작품이고 이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쪽하고 이제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연구하고 어느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선수 쳤죠. 우리 거야. 그리고 소수민족들 건데 그 다음에 주변의 국가들 건데 자기 거라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리랑이나 이런 거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듯이. 확실히 이만한 게 없고 이만한 것들이 있는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앞으로도.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보시려면 이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서사시 정도는 봐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천궁대전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천궁대전에 나오는 세 신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아부카허허라고 하는 신입니다. 어저께 이걸 다 어젯밤에 2시, 3시까지 해갖고 작품을 다 해놨는데 없네. 이거는 오늘 공부하게 될 미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허저족이라고 하는데 작품이 있는데 우리 수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만큼의 규모가 있는 작품들은 아니고 이런 중편소설 정도의 분량인데 영웅들의 영웅전인데 이거에 비하면 이미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책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본 거죠. 제가 이걸 번역을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400페이지짜리인데 한 200페이지 정도 여전히 또 보고 있습니다. 하루 시간 내서 틈틈이 이거 보고 싶어서 딴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고 너무너무 재밌었죠? 이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게 이제 뭐야 예, 이거 목차고요. 우리가 요거 읽었던 거. 요거 세 개, 요거까지. 이거 다 하나하나 아주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다 나오죠? 천둥신도 있고요. 그 바람의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쯤에 인디안으로 가면은, 아메리카 인디안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북태평양 쪽에 바람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거기도 신이 있다고 생각한 그거하고 걔를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거를 좀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하고 동유럽하고 이집트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사람들의 노래가 비로소 나오고 아기자기하게 재밌고 요 두 개만 해도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나 그 우리들 수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영웅들의 영웅 이야기고 예, 이건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 얘는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옮긴 거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겨야 되니까 이걸 이제 운율을 타서 해야 되는데 얘들도 이걸 운율을 섞어서 이렇게 번역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능하나 이제 가깝게. 근데 이거 가깝게 되지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걸 지금 뭐 새로 배울 수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도 있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것들에 대한 거 간단하게 보고요. 시간 되면 요것도 좀 보고 요거는 건너뛰고 요건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가능한 요거 정도 보고 여름 내내 이제 이거 만드느라고 필요를 했습니다. 이거 번역하고 그러느라고 실험했습니다. 요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재밌으니까 요거 니시안 샤만하고 요거 에오이나 카미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안 샤만을 좀 볼까요? 먼저 번 나눠드렸던 7페이지. 국장님 지난주 프린트 가져오셨어요? 혹시 지난주 프린트 안 가져오신 분 계시면 있습니다. 없으세요? 귀신이 너무 조심해야 돼. 확인하다가 거꾸로. 다 했네. 그것만 뺀 거네. 이거 저쪽에 기관지랬죠. 잠깐. 니시안 샤만이 이게 한 70년 1920년대 정도 발췌를 해서 이 사람도 발췌한 글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신데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옮기셨는데 누군가 이제 손을 한번 봐야 돼요. 그 투가 이제 어르신의 글투고 마주보다는 것들도 지금하고 영 안 맞고 그래서 보기가 조금 그래요. 예쁘게 이제 활자도 그렇고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 장에 한 장에다가 이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 좀 해볼까요, 그거? 제가 시작할까요? 네. 예. 옛날 명나라 때에 로로라는 마을에 발두바얀이라는 부자가 살았다. 발두바얀은 중년의 아들을 얻어 소중하게 길렀는데 15살이 된 아들이 사냥에 나섰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만다. 이후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가난한 이를 돕고 부하를 보살피는 등 선행을 행하여 발두바얀의 나이 50세에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된다.
발두바야는 아들의 이름을 서루구다이 피앙고라고 지어 애지중지 키운다. 그러나 이 아들 또한 험낭산이라는 곳에 사냥을 갔다가 병을 얻어 갑자기 죽는다. 거듭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발두바얀의 집에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이 나타난다. 그는 니시안이라는 여자 무당이 영험하여 죽은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말을 마친 노인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발두바야는 무당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노인이 일러준 곳에 도착한 발두바야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젊은 무당 니시안에게 점괘를 보아달라고 청한다. 니시안은 점괘를 보고 발두바얀의 아들 서루구다이 피앙고가 짐승을 많이 죽인 죄를 물어 염라대왕이 아들의 혼을 데려갔다고 말한다. 이에 발두바얀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자 니시안은 자신은 유약한 무당이라며 거절한다. 하지만 발두바얀이 거듭 애원하자 니시안은 발두바얀의 집에 가서 구술하게 된다. 니시안은 마을 무당들의 남수고 북장단이 맞지 않자 남수고를 칠 신창인 나리 피앙고를 데려와 줄 것을 요청한다. 니시안은 나리 피앙고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망자 서루구다이 피앙고를 구하기 위해 닭과 개와 장과 종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저승 여행을 떠난다. 니시안이 온양산에 도착하자 얼굴 몸이 일그러지고 다리를 저는 사공이 나무들을 저으며 나타난다. 니시안의 명성을 익히도록 알고 있던 사공이 강을 건너주자 니시안은 세 덩이 장과 세 종의 뭉치를 주면서 강을 건너갔던 사람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사공은 염라대왕의 친척인 몽골다이 낙추라는 이가 서루구다이 피앙고의 혼을 데려갔다고 말한다. 여행을 계속하던 니시안이 다시 붉은 내가 있는 곳에 이르는데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니시안은 신주에게 기도를 드리고 남수고를 물에 던져서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 니시안은 강 주인을 위해 세 덩이 장과 세 뭉치 종이를 남긴다. 이후 니시안은 관문을 지키는 철귀와 혈귀에게 세 덩이 장과 세 뭉치 종이를 주고 관문을 통과하여 몽골다이 낙추를 만난다. 몽골다이 낙추는 염라대왕이 서루구다이 피앙고를 몫이 앞서서 아들처럼 기른다고 말한다. 니시안은 주민으로 큰 새를 불러내서 염라대왕의 성에서 지내던 서루구다이 피앙고를 납치해온다. 이를 알게 된 염라대왕은 몽골다이 낙추를 몹시 꾸짖고 몽골다이 낙추는 부랴부랴 니시안을 뒤쫓아가서 무당과 서루구다이 피앙고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니시안은 성난 염라대왕을 달래기 위해 닭과 개를 몽골다이 낙추에게 준다. 몽골다이 낙추는 그 대가로 서루구다이 피앙고의 수명을 90세까지 늘려준다. 서루구다이 피앙고를 데리고 오는 중에 니시안은 저승에서 가마에 불을 떼고 있는 남편을 만난다. 이승의 아내인 니시안을 만난 남편은 자신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빈다. 하지만 니시안은 남편의 뼈와 살이 모두 부서져 구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니시안더러 음탕하고 인정 없다며 비난하자 니시안은 큰 하객이 남편을 움켜쥐어 흥투성 영원히 환생 불가능한 지옥 흥투성에 내던지게 한다. 니시안은 돌아오는 도중에 저승세계의 형벌과 덕도를 알게 된다. 또한 생명이 태어난 곳,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 선을 베푸는 자들이 가는 곳 등 저승세계를 여행한다. 니시안이 다시 붉은 시내에 이르러서 시내의 주인에게 금전을 준 후에 남수고를 던져서 그것을 타고 내를 건넌다. 이후 니시안은 이전에 보았던 사공의 나무배를 타 저승 여행을 마치고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발두바얀의 집에서 니시안이 돌아온 것을 안 신장인 나리 피앙고는 니시안에게 물을 끼얹고 상을 잡고 빙빙 등 행위를 통해 니시안을 깨운다. 깨어난 니시안이 교설을 한 후 거듭 쓰러지자 나리 피앙고는 상을 코 주위에 피워서 다시 니시안을 깨운다. 깨어난 니시안이 서루구다이 피앙고의 빈 몸에 손을 불어넣자 서루구다이 피앙고가 깨어난다. 죽음에서 살아난 서루구다이 피앙고는 물을 한 사발 달라고 해서 마신 후 잠 한 번 크게 자고 한참 동안 꿈을 꾸었어 라고 말한다. 이후 니시안은 발두바얀으로부터 아들을 살려준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아 큰 부자가 된다. 저승세계 여행을 통해 니시안은 저승의 형벌과 덕도, 저승세계의 실상 등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려고 한다. 하지만
미시안이 남편이자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않고 현지성에 거린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미시안을 강가에 고발한다. 미시안은 강가에서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보한다. 이를 알게 된 태동 황제는 미시안이 남편에게 한 것처럼 미시안 무당을 신모, 무령, 남수고 등과 가죽 상자에 넣어서 철근으로 묶은 후에 황촌의 우물에 버리라고 명한다. 미시안에 의해 살아난 서루구다의 피안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현행을 베푸고 그 덕에 자손들은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 많이 같은 내용이죠. 우리 인신화 공부할 때 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결국 니시아는 애매한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남편이야 뭐 원래 죽어 있던데. 그거 원래 죽어있던데. 네. 죽어서 더 좀 영혼이 좀 많나요? 우리나라에 뭐죠? 발휘대기하고 연구하고 그런 논문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 발표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죠? 그 발휘대기는 가서 영약을 구해와서 인간을 살려주고 자기도 계속 잘 살아가네요.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갔다 왔으면 좀 까무러치든지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이렇게 향을 불러넣어주거나 그래서 살아나고 그러는 장면이 여기는 좀 재미있어요. 발휘대기는 그냥 갔다가 조선 갔다가 그냥 여기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파격이네. 이 시간까지 죽는 게. 그 발휘대기 우리가 동화로 장편 동화로 만들었던 거 내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게 대단한 작품이에요. 혼풀문학상에서 1억짜리 당선됐던 작품이에요. 이호가 두 번째 건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상상력을 있는 걸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덮인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 세상 가서 무정승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라는 것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나도 특히 높이 평가받았고 그러한 소설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잠 한 번 크게 자고 한참 동안 꿈을 그렇죠. 꾸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렇죠. 많죠. 예. 예, 잠을 자고. 맞아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생꽃이라는 것도 한 50페이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문이 반이에요. 어려운 단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빼고 한 거예요. 저쪽에 뒤에 앉아 계신 표정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는 저 한문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갖고 이제 국어를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그러셔갖고 아마 사전 거의 안 찾거나 다 읽으신 모양이고. 이 중에 재미난 거는 한 60페이지 정도,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는. 네.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온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후렴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의 청산별곡이라는 거를 얄리얄리 한량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후렴을 넣었을까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고서 노래를 만들으니까 얄리얄리 알랑성으로 우리가 움찔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얄리얄리 하는 걸 어떻게 후렴을 넣었는지 이런 리듬이라고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이제 그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궁중에서 이제 그 연주되고 막 그랬거든요. 춤 사위와 함께. 그랬을 때 예. 그걸 악기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렴구가. 예를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요? 어떻게 했겠죠? 예. 사러리가 딱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깨깨이가 뒤를 이으면 뭐 이렇게 그게 연극처럼 예, 그런 식으로 돼요. 얄리 얄라샹 뭐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몇 개만 한번 볼게요. 논문이 근데
궁금해요. 다음에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중에 한 4정면만 발췌를 해봤는데 발두바얀에 무릎을 꿇고 이제 들어요. 이제 발두바얀 맨 처음에 이제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알아요. 벌써 무당이 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내가 말한 거 틀리냐 맞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그러고 이제 다 맞죠. 근데 나중에 발두바얀이 그냥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후렴, 이거 앞에 것도 후렴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어도 후렴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 글쎄, 뒤에 붙으니까 후렴 건 아닌데. 뭐, 이건 전령구가 되겠네. 이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얄리얄리얄리한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이 사람이 이걸 채로 했을 당시에는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나라 지금 가면 예를 들면 지금 신화나 이런 것들 녹음기도 있어요. 들어보면은 뭐 20년대, 10년대, 20년, 30년대 레코드판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있어요. 아까 신창인 네. 나리피앙고 장단에 맞춰서 이제 무당이 이제 접신하는 혹은 저승력에 떠나 굿하는 광경이거든요. 네. 부분이. 네, 그러니까 글쎄 뭐 그렇게 이렇게 약간 그런 큰 의미 없지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흥얼거려서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글러 사나이 그대 들어라. 아이 글러 현장. 아이 글러 형이 들어라고 이렇게 했죠. 예. 이런 걸 운운인데 지금 표 선생님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체력이 다 고갈돼갖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지난번 거는 올빼미 시간 이거는 서세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같이 많이 하신. 그래서 사나이게 들어라 황제를 이해하러 현장 분명히 들어라. 이거를 우리가 산문으로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산문 좋은데 우리 것도 발휘되기 우리가 듣나요 이거? 그냥 산문으로 하고 이야기로 넘어갔죠.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라고 해라. 거짓무당이 거짓말하니까 나는 거짓무당 아니다. 그대들에게 고하였어. 25세 사내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었지. 50세에 대해서 여기서 죽었지. 너무 많이 짐승을 죽여서 쿠무르 귀신이 네 아들까지 죽였지. 그 다음부터 기르지 못했는데 50세에 또 하나를 하나 봤는데 얘를 또 잃었지. 걔네가 서르구다이라고 했고 피안구라고 했고 뭐 등등 이렇게 했고 이게 그러니까 또 있군요. 맞죠? 같은 주경구죠? 네. 죽였어요. 아니로는 아니라 그래라.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뒤에 가서 붙었어요. 어떤 분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남편이와 하일란드의 신랑 난 똑같으지 뭐. 한번 해보세요. 한 문장씩만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가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재밌어요. 저 혼자 해서 재미가 없고 지난번에 올빼미도 돌아가면서 읽으시니까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읽을 때 리듬도 없죠. 제 목소리 읽어봐야 뭐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네. 어이 쿨러 여쿨러 염라대왕이 듣고 어이 쿨러 여쿨러 귀신을 보내요. 어이 쿨러 여쿨러 혼을 잡아 어이 쿨러 여쿨러 데려가 버렸다. 어이 쿨러 클러 좀 더. 아니 내가 하세요. 어이 쿨러 여쿨러 살리기가 어렵다. 어이 쿨러 여쿨러 구조하기가 힘든다. 어이 쿨러 여쿨러 옳거든 옳다 하라. 어이 쿨러 여쿨러 아니거든 아니라 하라. 이시안이 하는 말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여 하일람비 슬롬비 급히 들어라 하일람비 십령비 사랑하는 사내여 하일람비 술령비 서둘러 들어라 하일람비 술령비 얇은 귀를 하일람비 술령비 열고 들어라 하일람비 술령비. 다른 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아주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그냥 즉흥적인 거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내보다 랩이 좋네. 수청기를 할라비 슐럼비 누르고 들어라 할라비 슐럼비 당신의 몸은 할라비 슐럼비 환자가 괜히 절단되었다 할라비 슐럼비 예전에 죽어서 할라비 슐럼비 말라 썩었다 할라비 슐럼비 좋습니다 아주. 뼈와 살은 할람비 슐럼비 모두 부서졌다 할람비 슐럼비 어떻게 살리느냐 할람비 슐럼비 사랑하는 남편이여 할람비 슐럼비 어여삐 생각해서 할람비 슐럼비 통과시켜 보내주고 할람비 슐럼비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 좀 이따 다른 분은 좀 다른 거요. 네, 이렇게 하면 많이 제사 열심히 지낼게요. 네. 고 그 죽은 남편한테 이제 예. 남편한테. 네. 남편이 자기 살려달라고 그랬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나하고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예, 나 지사 많이 지내주고 네. 여기 돈 주고 당신이 애처롭게 여기는 엄마를 위해서도 할 거고 목숨을 예 그러네요. 근데 이시안이 이제 또 남편이 거절하니까 이시안이 네. 다른 분 한 번 더.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목소리 좀. 예. 그냥. 예. 예. 사랑하는 남편이여 그대 들어라 더니큰 당신 죽을 때 더니큰 무엇을 남겼소 더니큰 가난한 집에 더니큰 당신의 노모를 더니큰 나에게 남겼소 더니큰 내 경로하려 봉양한다 더니큰 힘을 다해 효도한다 더니큰 남편 스스로 더니큰 생각해보라 더니큰 이 바로 원정 있는 더니큰 사람이요 더니큰 강한 심지를 더니큰 내내어서 더니큰 당신의 좀 더니큰 맛보자 더니큰 당신의 생난을 더니큰 얘기를 꺾어보자 더니큰 지독한 땅에 더니큰 번을 난다 더니큰 신주께 청하오노니 더니큰 숲을 도는 더니큰 큰하 더니큰 속 기급히 더니큰 내 남편을 더니큰 움켜잡아서 더니큰 풍투성에 더니큰 내던져서 영영 더니큰 만세에 더니큰 사람의 몸에 더니큰 태어나지 못하게 하자 더니큰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에 덩덕덩덕 그러네. 덤덕궁처럼 느껴지네 이것도 악기 소리일 것 같아요. 악기 소리 같은데. 감동풍이 있구나. 그 북장단 소리 같은 거 북장단 약간 소리. 치면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뭐죠? 덩덕쿵 네, 덩덕쿵. 네. 그런 느낌. 우리나라 판설이 사설같이 사설. 네. 사설이에요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사설도 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이게 사설이구나. 이제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더 많으네요. 남편 없으니까 조용히 살자. 어머니 이제 그야말로 친정이 뭐 조용히 이런 말이래요. 찾아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분이 옮길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몇 개, 한 10개, 15개 정도는 도무지 못 옮기겠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그래도 이게 나온 게 2012년인가 나왔는데, 이 앞에 또 이거를 항목별로 또 세세히 앞에 1부는 그렇게 했고, 이게 2부고, 그래서 이게 한 2만원 좀 돼요. 하드카버 해갖고. 이렇게 내용은 그냥 그 하나인데, 책값이 비싸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샀습니다. 어머님 모시자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죽였으면 어머님 누가 모셔요?
그 미션 샤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죽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 누가 모셔? 그러니까요. 누가 모시죠? 혼자 살고. 며느리의 마음을 못 헤아리셨네. 네. 그러네. 이것도 이렇게 그림 하나 입고 서울하던데. 이거 이렇게 10장 정도 주잖아. 아까 우리 저기 아이누에 그렇게 죽이면 조성으로 가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올 거라는 생각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죽고 14개를 취한 거 아닌데? 그래. 뭐 아까 안 읽은 똑같이 거 해도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하듯이 금방 오래 안 뭐 걸리는데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똑같이 이렇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잘못 인간 영웅들에 대한 거기 들어간 거 이야기고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컬처 히어로라고 불러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간들에게 좋은 일을 했었던 농사나 뭐 질병이나 그다음에 애기 봐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했었던 영웅들을 갖다 히어로, 컬처 히어로라고 부르고 여기서 그냥 문화 영웅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안 읽으셨던 분들 돌아가면서 말씀만 좀 읽죠. 한 챕터 좀. 인순 언니부터. 네, 읽으시죠. 내 누나가 나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다. 신성한 용기의 선반이 마치 낮은 절벽처럼 펼쳐져 있어. 바로 고무들 밑에 장엄한 장석, 이동할 수 없는 자석이 있어. 나는 그 자석 위에 거주하며 잘 자랐지. 내 누나는 그녀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토록 미인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지. 그녀는 스스로를 불타오르는 광선, 불로 변형시켰지. 불입니다, 불. 우리는 그곳에 살았지. 내 젊은 누나와 함께 우리는 잘 살았지. 이태껏 내가 젊은이처럼 보일 때까지 내가 했던 유일한 일은 기증한 검에 깎아주고 고물에 깎아 새기는 것이었다. 그때 내 나이 든 누나가 밖으로 나갔지. 부부 그녀가 다시 안으로 들어서 수많은 반짝이는 눈물을 흘렸지. 이 일이 당분간 계속되었고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젊은 누나와 가까이 맞대고 그녀의 귀에 대고 이런 말들을 속삭였다. 내 젊은 누이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거라. 우리에게도 오빠가 있었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살았던 적이 있지. 그런데 우리 고향에 강의 산 위에 커다란 강이 있었지. 호수에는 악마 같은 괴물이 살고 있지. 그는 기근의 신이고 거대한 곤돌매이지. 그가 인간의 마을에 기근을 가져왔지. 이것 때문에 인간의 나라에 거주하는 신들이 호수에 모였지. 신들이 모여 호수의 신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 모두가 죽고 말았지. 그때까지 모든 신들은 살해당할 것 같았고 우리 오빠도 그곳에 갔지. 그가 떠날 때 이렇게 말했지. 만일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서쪽 지역에 피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나라의 서쪽 지역에는 밝은 해가 비칠 것이다. 이 말들이 그가 한 말이었지. 그가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이날 피의 비가 이 나라의 서쪽 지역에 내리고 있었지. 이 나라의 서쪽 지역에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지. 따라서 우리의 오빠는 죽은 게 분명했지. 우리가 키우는 신들이 우리의 신성한 인간은 아직 너무 어려서 그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신화하고 제가 아시아 신화 공부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이 낭만주의하고 전통으로 낭만주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유가 서로 통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쪽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과장된 얘기를 했는데 엽근이는 옹긴이는 서양하고 동양의 만남을 신화를 통해서
신화적인 사회를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신화하고 세계 신화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한두 줄씩 적었습니다. 기대의 인문학. 예. 이제 그 북유럽 신화증 가면은 이제 이건 사실은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또 뭐 광대하고 또 독일 문학을 제가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 김에 삶과 죽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걸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워졌어요. 50대하고 60대가 달리네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거리를 가져왔어요. 줄거리 딱 같이 중요한 부분은 같이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 신화에 대해서 각 신화에 대해서 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애들한테 장사가 되니까 계속 만들어내서 이런 그 그림 PPT 자료가 있는데 얘네들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 자료를 갖다 쓰면 막대한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갖다 못 써요. 잘못 걸려들었다 저작권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창비나 이런 데서 전 세계 신화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고 싶은데 그림이 워낙 비싸니까 못 내고 있고 그리고 그 크게 마음 먹으면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이집트 신화인데 오시리스, 이시스인데 얘네들 자료를 다 영국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자료가 좀 많죠. 이게 그림이 많아요. 이게 한 20장 정도 돼요. 이것도 시작해서 그렇게 이런 거 뭐 맨 처음에 충주신 뭐 이런 것들 그림이 한 20몇 장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로열티를 제공해 주시고 로열티를 준다 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냈겠죠. 이렇게 못하니까 그렸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한제 그림책 그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원판을 놓고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걸려들진 않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돈 드리는 게 이거보다 훨씬 싸고 그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냈는데 어떻게 거꾸로 냈네 이걸 먼저 그랬는데 이게 아까 그 저 바리대기를 쓴 장편 동화처럼 이것도 아주 소설 형식으로 아주 잘 바꿔 써놨어요. 재밌어요. 이 앞에 오시리스하고 이시스에 대한 거는 이거 뭐 이거 한번 구입해서 꼭 사진 안 틀어도 도서관 이런 데서 보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나게 만들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소설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리벨링의 노래하고 이 정도 북유럽 신화 전체에 리벨링의 노래가 들어가 있죠. 리벨링의 노래도 그것도 굵은 책 한 권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재밌게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재밌거나 그러지도 않고 조금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좀 실망을 했어요. 용을 무찌르는데 용이 우리는 뭐 그 번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저기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죠? 영웅이 누구죠? 갑자기 하려고 저지? 서양 리벨링의 영웅. 리벨링. 이따 얘기하죠. 그 용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큰 용을 싶었지 뭐 그냥 공룡 새끼 공룡 같은 그런 것들 죽이고 용 죽였다고 막 그래서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 이거를 이 중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우리 주제로 삶과 죽음, 그다음에 이승과 저승 이런 얘기들을 다룬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딸랑 따왔어요. 그거하고 이따 공부하게 될 오시리스하고 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다룬다면 뭐 10시간 다 해도 아마 모자라서 이제 영향을 벗어나는 거고 요거는 우리 주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놔뒀다가 우리 공부한 거 잘 놔뒀다가 책 한 권 써도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는 본 바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화 속에서 삶과 죽음에 다룬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발전하고 하는 친구가 신이에요. 오딘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죽음으로써 이제 신들의 황혼이 시작되고 그걸 아마 얘네들의 말로는 라그나르크라고 해요. 그 신이 셋이 있잖아요. 오딘하고 로키하고 또 망치 들고 다니는 뭐죠? 토르. 네, 토르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신의 아들인 발더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키하고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신들까지도 황혼을 맞이합니다. 신들이 황혼을 맞이한다는 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주수예요. 우주나무. 세상은 이렇게 우주로 나무 한 그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바깥의 건 모르죠. 우주는 뭐 저 지구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였었어요. 얘네들의 세계관은. 우주수라고 하고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 갔어? 이거 또 나오네. 머릿속에 있는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신화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하고 중간 세상하고 이 세상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우주관인 거예요. 이게 우주나무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보면 지금 용어들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가르트, 바나임. 요 두 신들이 서로 이제 싸우다가 신겨루기를 하다가 에시드가 이겨요. 요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트하고 바나임. 그 다음 요정들이 사는 알프임이 그 신들의 세가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세 개인데요. 네. 여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세계에 이제 인간들이 사는 미트가르트.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요투네임. 그 다음에 스바르트 알바헤임. 그 다음에 무스페레임, 이프레임. 요게 이제 헬헤임이라고 이제 있다가 이 발더가 죽고 나서 그 사자가 가서 저기를 만나요. 발더가 있는 곳까지 가요. 우리나라에서 저승세계에 찾아가는 것처럼 가서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로키가 방해를 해서 못 데려오고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개 단어가 좀 어렵죠? 잘 안 해줘요. 돌아서 보면 까먹고 아스가르트, 바나임, 알프레임, 미트가르트, 요투네임, 슈바르트, 알바임, 그 다음에 무스펠레임, 이프레임, 엘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무슨 사슴도 있고 뱀도 있고 막 그런데 그다음에 어디 다람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북유럽 신화 책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우리 후성범이라는 데서 신화 공부할 때 되면 이제 천천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주제는 일단 복음입니다. 또 오딘이 있습니다. 재미나게 그냥 할아버지처럼 그려놨는데 새 두 마리가 있죠. 그 다음에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한쪽을 지혜의 신한테 눈을 한쪽을 주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대구 다니는 새가 두 마리 있는데 흑인과 무딘이에요. 흑인과 무딘, 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새를 데리고 다니고 이런 오딘과 그 다음에 토르가 있죠. 망치를 조금 귀엽게 그려놨어요. 토르입니다. 이것도 토르에게 만든 게 망치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키의 자식들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황혼 직전인가 발더가 죽고 나설 겁니다. 아마 신들하고 전면전이 붙는 어떤 토르입니다. 망치를 들고 다니는. 그 다음에 로키입니다. 로키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뭐 이런 트리스타들이 있어야 방에 회방도 넣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신겨루기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재미들이 그래서 글도 읽게 됩니다. 이제 발더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발더가 이제 이게 뭐냐면 나뭇가지예요. 이 오딘이 이제 신의 그 신의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독특하게도 꿈을 꾸는데 발더가 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거라는 게 꿈을 꿔요. 너무 걱정이 돼갖고 세상에 온갖 그 동물과 식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난 내 발더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일본에 있는 것들인데 잠깐 얘기하고 저기 윤곽을 잡고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 한 페이지 반 정도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온갖 것들한테 다 이제 가서 사절을 보내서 우리 아들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단 하나한테만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올해 새로 싹을 내민 나뭇가지 하나인 거예요. 얘한테는 얘가 어떻게 뭐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심코 내버려 뒀는데 그 얘기를 로키가 들어요. 로키가 듣고 그걸 갖다가 이 발더의 형한테 장님인데 그걸 줘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하냐면 발더한테 뭘 이렇게 던져요.
죽나 안 죽나. 아, 뭘 던져도 안 죽게끔 돼 있으니까 돌을 던지건 무슨 식물을 던지건 모든 동물을 던져도 안 죽게 돼 있으니까 장난해요. 아우 안 죽네? 안 죽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기가 형이 장님인데 그 로키가 갖다 준 아마 이게 로키일 거야. 아마 꼬집인 걸 거야. 아마 장님한테 던져봐. 그러니까 그 나무까지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서 좀 우직스럽게 나오겠죠. 그냥 이런 여린 나무까지 하는데 그렇게 던져서 죽어요. 얘가 죽고 이제 그 저승세계에 가 있는 이 발더를 갖다가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 나뭇가지죠? 하나도 안 되는 나뭇가지입니다. 죽고 이제 신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림을 좀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아내까지 따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다 같이 이제 띄워서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까지 같이 죽어갖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헤르모르트라고 하는 그 사자가 동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딘의 아들인 거죠. 이 발더의 동생한테 시켜서 갔다 오라, 시켜서 갔다 오라. 아마 이게 발더일 거예요. 그 죽음을 지키는 어떤 그 신들이거나 무슨 수문장들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였다. 누구 헬 좀 갔다 와, 지옥 좀 갔다 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섰죠. 그래서 헤르모르트한테 이제 헤르모르트가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오딘이 타는 말. 저승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그걸 내줘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서 발더를 만나요. 아까 헬 있었죠? 로키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왔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그만하요. 네.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줄이고, 이거 좀 읽죠, 뭐. 네. 그래서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읽고, 안 되면 지금 같은데, 읽어보시면 잘 됐네. 제가 좀 읽을게요. 이런 페이지부터. 어느 날 발더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딘과 프리크는 아내입니다. 프리크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발더에게 결코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한다. 평소부터 발더를 경외해온 만물은 프리크의 요청에 응했다. 신들은 자기들이 발더를 향해 온갖 것을 다 던져도 발더가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한 것을 재밌어하면서 함께 놀고 있었다. 그런데 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로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즐거움을 망치고 싶어졌다. 로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프리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정말 세상의 어느 것도 발더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 없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프리크는 로키의 교묘한 꾀소가 무심코 바랄라의 서쪽에 살고 있는 겨우살이 식물의 새싹만은 아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연세가 꽤 드셨어요. 이에 대해서 독일어 하신 분인데 문장이 좀 딱딱 끊어지고 좀 쉽게 싹싹 넘어가지를 않죠. 저는 이제 일단 이거 요약문을 만드느라고 일단 베끼느라고 바빴고요.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신들 중에 놀이에 참가하지 않고 모두에게서 떨어진 장소에 조용히 앉아있는 맹인인 발더의 형 페두르에게 다가간다. 로키는 자기가 방향을 가르쳐 줄 테니 발더에게 물건을 던지는 놀이에 끼는 것이 어떠냐며 겨우살이 식물을 페두르입니다. 페두르의 손에 쥐어주었다. 페두르가 로키가 일러준 대로 겨우살이 식물을 발더에게 던지자 그것은 발더의 가슴을 관통했다. 발더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비탄에 젖은 신들은 발더의 죽음을 슬퍼했다. 신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죽은 그의 아내 난나 여신과 함께 발더의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뒷부분에서 일본 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헤르모르트의 저승여행. 프리크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저승으로 심부름꾼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나라로 가서 명부의 여신 헬과 협상하여 그를 다시 아스가르트로 데려오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결국 발더의 동생이자 신들의 심부름꾼인 헤르모르트가 어머니를 위해 저승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헤르모트르는
오딘 신이 내준 말 슬라이프니르를 타고 저승 가는 길에 올랐다. 헤르모트르는 니플하임을 향해 아흐레 낮과 밤을 달려 마침내 저승 입구에 도착했다. 깊은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강물 위에 황금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 저편에서 명부의 입구를 지키는 처녀는 모트구트였다. 이 창백한 처녀가 그에게 이름과 출신을 묻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죽은 남자들의 무리가 5이나 이 다리를 건너갔지요. 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내던 소리보다 당신 혼자 내는 소리가 더 크네요. 게다가 죽은 남자의 낯빛도 아니고. 산 사람이 어쩌자고 이 명부의 그들 오셨소? 헤르모트르가 대답했다. 헬 여신에게로 가서 발더를 찾아야 하오. 혹시 발더가 이 길을 간 것을 보셨소? 보았지요. 하지만 헬 여신에게로 가려면 북쪽으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헤르모트르는 말을 달려서 헬 왕국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쇠창살 성문 앞에 섰다. 그는 말에서 내려 안장을 더욱 단단히 조이고는 다시 말들에 올라타 말의 옆구리에 힘껏 박차를 가했다. 그러자 말은 아주 빨리 달려 높이 뛰어서 쇠창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헬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 믿어 헬의 왕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어서 이렇게 명부의 성문을 뛰어넘은 것이다. 궁전 앞에 이르자 그는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헬의 궁전으로 들어서니 명부의 여신 헬 옆에 발더가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난나도 있었다. 헬 여신의 얼굴은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반반씩 나뉘어져 있었다. 모습은 무시무시했지만 그녀는 헤르모트르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살아서 헬의 궁전 안으로 들어온 존재는 거의 없었다. 네. 그런데도 헤르모트르는 그곳에서 형과 함께 밤을 보냈다. 이튿날 날이 밝자 헤르모트르는 헬 여신에 이렇게 말했다. 아재 신들이 발더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고 있소이다. 아재 신들뿐이 아니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결같이 슬픔에 빠져 있소. 그러니 형과 형수가 나와 함께 아스가르트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그 말을 듣고 헬 여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발더가 그토록 사랑을 받는지 어디 알아보기로 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목숨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발더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그는 아재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헬의 나라에 머물러야 하오. 헤르모르트는 가스가르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발더와 난나도 저승 입구까지 그를 따라왔다. 발더는 헤르모르트에게 드라우프니르 오딘이 갖고 있는 마법의 반지로서 오딘의 권력을 상징하는 팔찌이다를 주면서 오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헤르모트르는 다시 슬라이프니르를 타고 먼 길을 지나 아스가르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헬의 나라에서 보고 온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들에게 전했다. 헤르모트르는 신들의 심부름꾼 자격으로 저승을 찾아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다. 하지만 이제 아재 신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게서 발더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눈물을 받아내야만 했다. 신들은 온 세상으로 심부름꾼을 보내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두들 발더 신의 죽음을 슬퍼했다. 모든 인간과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물론 심지어는 흙과 돌, 나무와 금속까지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서리처럼 차갑던 것들이 불처럼 뜨거워지곤 했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발더 신의 죽음을 슬퍼했다. 세상에 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 심부름꾼들이 이렇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동굴에 거인 여인 하나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테크라는 거인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도 얼른 발더의 죽음을 슬퍼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늘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다. 발더가 최후를 맞은 것을 놓고 테크는 흘릴 눈물이 없다오. 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게는 아무 좋은 일도 없으니 그가 헬의 나라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소. 테크는 실은 여자로 변장한 로키였다. 테크가 슬퍼하지 않아 발더는 돌아오지 못하고 저승에 머물러야 했다. 테크, 로키만 빼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신 발더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부모인 오딘과 프리크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더 컸다. 3. 오딘의 복수. 발더가 아직 죽기 전 프리크 여신이 모든 존재에게 발더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을 때 오딘 씨는 불안한 마음에 혼자 저승을 찾아갔다.
발더가 죽을까봐 두려웠고 또 신들의 미래 운명도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애꾸눈의 신은 망토를 걸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나그네 모습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슬라이프니를 타고 니플하임으로 달려갔다. 헬의 집으로 통하는 입구를 젖은 개 가름이 지키고 있었다. 목덜미와 가슴이 피투성이인 가름이 무시무시한 목구멍을 열고 오딘을 향해 사납게 짖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을 달려 저승세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헬을 만나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 오딘 씨는 다시 동쪽으로 말을 달려 마침내 죽은 여자 예언자 발라의 무덤에 이르렀다. 오딘은 발라의 무덤가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깨울 주문을 읊었다. 북쪽을 바라보고 지팡이로 무덤을 치면서 노래하듯 주문을 읊었다. 그러자 오딘의 강력한 부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예언자가 무덤에서 졸린 눈으로 나타났다. 누가 이 험한 길을 달려와 나를 깨우느냐?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건만. 오딘은 자신을 백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발더의 운명을 묻고 누가 그를 죽일지,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죽은 예언자 발라는 백탐에게 페드루가 발더를 죽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백탐이 계속 묻자 오딘이 린트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발더를 죽인 자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강요받아 억지로 대답은 했지만 이제는 침묵하고 싶구나. 그러고는 도로 사라져버렸다. 오딘은 발라의 예언을 기억하고 린트를 찾아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린트라는 여자를 알지 못했다. 오랜 방황 끝에 어떤 노인이 러시아 왕의 딸이 러시아 왕의 딸이 린트라고 일러주었다. 오딘은 러시아로 왕을 찾아가 그의 전사로 봉사하면서 뛰어난 용기를 보여 왕의 신임을 얻었다. 오딘은 전쟁터에서 여러 차례 적군을 몰아내는 공을 세운 다음 왕에게 보상으로 딸을 달라고 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늙은 오딘은 옛날의 젊은 오딘이 아니었다. 린트의 마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린트의 방에서 뺨을 얻어맞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그 다음 오딘은 대장장이로 변장을 하고 그녀를 찾아갔다.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를 잔뜩 선물하자 그녀는 기쁘게 받았다. 하지만 그가 그 대가로 키스를 요구하자 그녀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다시 거절당한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승마 기술을 보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오딘은 싫다는 공주에게서 억지로 키스를 훔쳤지만 그녀가 어찌나 세게 쳤던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옛날 사랑하던 눈의 마법도 린트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세 번이나 거절당한 다음 그는 마지막으로 속임수를 쓰기로 했다. 최신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여자로 변장하여 궁에서 하녀로 일했다. 그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공주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저녁마다 그녀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가 병이 들었다. 병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하녀는 공주에게 아주 쓴 약을 먹여야 하니 단 둘이만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원하던 대로 오딘은 드디어 공주와 단둘이만 있게 됐다. 그 다음 몇 주가 지나고 공주는 병이 나았지만 대신 임신을 했고 오딘은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흐른 다음 린트는 아스가르트로 찾아왔다. 신들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날부터 진통을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 일찍 크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발리라는 이름을 얻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하기 시작했다. 태어난 그날로 아기를 제대로 씻기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오딘이 아기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눈먼 회두르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아기는 회두르에게 다가가 배다른 형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오딘은 이렇게 해서 발더의 죽음에 복수했고 아기와 린트는 아스가르트에 받아들여졌다. 발리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4번 붙잡힌 로키. 이 일이 일어난 뒤 격노한 신들로부터의 복수를 두려워한 로키는 어느 산 위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모든 방향을 내다볼 수 있도록 사방으로 출입구를 열 수 있는 오두막을 짓고 숨어 살았다. 그러나 이 은신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오딘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신들이 그를 잡으러 오는 것이 보이자 로키는
계획하고 있던 대로 연어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는 그 가까이에 있는 폭포로 뛰어들어가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산 위에 오두막에 있는 동안 그는 신들이 물고기가 되어 물 밑바닥에 숨어있는 자신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실로 고기를 잡기 위한 어망을 짜보고 있었다. 어망은 이렇게 해서 로키에 의해서 발명된 물건이다. 로키는 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두막에서 도망치기 전에 당황하여 그 어망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로키는 머물던 오두막에 들어간 신들을 불 속에서 어망이 타고 남은 채를 발견했고, 신들은 불 속에서 어망이 타고 남은 채를 발견했고, 그것을 참고하여 로키가 만들었던 것과 같은 어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폭포 속으로 던져서 로키를 잡으려 했다. 막다른 곳까지 몰린 로키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망 위를 넘어 도망치려 하다가 토르에게 꼬리 부분이 달렸다. 연어의 꼬리 부분이 짧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붙잡힌 로키를 신들은 가차없이 끌고 어느 동굴 속으로 데리고 갔다. 먼저 3개의 평평한 바위를 세워서 거기에 로키를 묶어둘 구멍을 뚫었다. 신들은 로키의 2 자식 발리와 나리를 데리고 와서 발리를 이리로 바꾸고 이 이리에게 나리를 8조각으로 찢어서 죽이게 했다. 그러고 나서 신들은 나리의 시체에서 장을 꺼내어 로키의 어깨와 허리, 무릎 부분을 3개의 뾰족한 바위 위에 단단히 묶어두고 장을 철사로 바꾸었다. 로키의 머리 위에는 독사 한 마리가 늘 독액을 로키의 얼굴 위로 떨어뜨리도록 했다. 그러나 로키 옆에서 정절을 지키는 그의 아내 여신 시긴이 남편의 고난을 지켜보며 로키의 얼굴 위에 통을 받치고 그곳에 뱀의 독을 계속 팔았다. 단 통이 가득 차면 그녀는 그것을 비우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독이 얼굴에 떨어져 로키는 지독한 고통에 맹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상에서는 인간이 지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업하고 관련된 것들은 1번과 2번 정도, 헤르모르트가 저승진하는 정도,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가 더 나오면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전체 시들 동일하시나 템플에서. 그 앞에 또 이렇게 죽었다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3번인가가 4번인가가 죽다 살고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러요. 로키가 죽든가 이래갖고 죽든가 죽죠. 그리고 뒤에 이제 자식들하고 이쪽에 신들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나중에 이제 세상이 다 불타고 이제 세상은 끝났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맨 나중에 또 뭔가가 꾸물꾸물 어느 또 새로운 인간이 또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또 시작하고 그런 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가 그 원전은 에다라고 있어요. 에다. 그건 운문이에요. 운문으로 에다. EDA. 이게 운문이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두꺼워요. 사전처럼 한 400페이지 되는데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여기서 원래 그 원본에서 따와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것을 풀어 쓰거나 또 이 원전 외에 다른 곳에서 가져온 책들을 묶어서 편집해 놓은 책들을 우리나라로 번역하거나 이제 그럽니다. 운문이고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또 요거는 운문이고요. 그 다음에 산문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좀 얇아요. 요것도 이것도 에다인데 2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건 번역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외대 계시다가 서울대가 그 간부님이 이제 하셨는데 아마 전적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1-2달 정도 읽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기 전에 아마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다만 원문은 여기 있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산문은 또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엮어지는 게 아니라 산벌적으로 조금씩 엮여져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 파악하기가. 그래서 저는 읽긴 했는데 저 위에 것도 좀 읽긴 했는데 읽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저해놓은 책들을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좀 많이 읽는 거는 안인희 선생님이 이분도 외대이신 분인데 북유럽 신화 해서 이게 1권부터 3권까지인가 5권까지인가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안이시 같은데 이게 그림도 많이 섞여 있고 이런 그림들도 아마 거기서 많이 가져오고 이게 쉬워요 이 책이. 이게 읽으시면 요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니베르겐의 노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좀 모자라면 18조가 그죠? 일찍 끝날 분이 있어야죠.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 10분 정도 지나서 수업을 했었는데 일찍 끝내면 그래야 좋은 생이죠. 다음 시간에들은 다 나오시나요? 이분들은? 네. 아, 이제 뭐, 10번째는 그 후속 모임,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하고 기념 촬영하고 후속 모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그 일타임 때도 김은하 선생님 수업할 때도 아마 현수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세레머니를 한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되면 너무 늦고 10번째 잘 안 나오시잖아요. 10번째도 나오시나요 혹시? 나오시면 고맙긴 하겠는데. 네. 지난번 1차 때도 10번째 가니까 사람이 반으로 팍 줄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사진 찍을 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9번째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맞아요. 그런데 아마 현수막이라는 거 제작하고 뭐 이런 일정이 근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갑자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10번째로 갈 건데 10번째로도 수업할 거거든요. 10번째로 가서 그 끝내고 같이 못다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기회를 좀 키우면서요. 그러면은 9번째, 10번째까지도 빨리 좀 나와주셨어요. 되도록이면 이만훈 씨한테 프레카드를 빨리 만들 수 없느냐고 해보죠. 9번째, 10번째 같이 걸어놔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두 번 다 찍어서 숫자 많은 걸로 올리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수업은 10번째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신화까지. 그거 아마 그 자료가 그림 자료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 아이누과하고 비슷해요. 지어서 쳤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 가을서로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옵니다.